안녕하십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수강생들의 인식 분석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 대상으로 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연구가 진행된 절차와 사용한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연구 결과에서 분석 결과물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이론 중심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현재 공학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PBL 교육법의 일종입니다. 해당 과목에서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하며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은 핵심적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한편 다양한 연구에서 현재 캡스톤 디자인 과정 시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캡스톤 디자인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수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강의식 교육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수강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캡스톤 디자인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개선을 위해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이 프로젝트 마무리와 함께 제출한 후기를 분석하여 수강생들의 현재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교과 과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후기의 분석은 일반적인 수업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수강생들의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외대 산업경영공학과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학생이며 졸업을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팀 구성은 3에서 5인까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제 선정은 크게 산업체 주제와 비산업체 주제로 나뉩니다. 산업체 주제는 실제 산업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며 비산업체 주제는 학생 자율주제, 논문 작성, 교수 지정 프로젝트, 대회 및 경진대회 출품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4학년 1학기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 절차는 3가지로 구성됩니다. 프리코스에서는 학기 시작 전 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만들고 주제를 정하며 관련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각 교수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고 기업과 컨택을 하기도 하며 한 학기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를 정한 뒤 제안서 및 제안 발표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래스 코스로 이 또한 제안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기 동안 모든 교수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3번의 평가에서 모두 통과해야지만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스에서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하여 경진대회, 학술대회, 논문 기술 등을 수행하며 진행한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아레코 NLP 패키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빈도 분석, 연관 분석, LDE 분석, 감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는 유사 단어 통일, 불필요한 공백 및 조사, 접속사, 학생 이름 등 연구와 관련이 낮은 단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언어 토큰화 시켰으며 이를 DTM, TDM 생성에 사용하여 문서별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빈도 분석과 연관 분석을 통해 성별, 프로젝트 결과, 팀 크기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LDA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슈가 되는 대상이나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사전을 이용한 감정 분석을 통해 해당 후기 내에서 드러내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생 후기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존재하지만 2008년은 데이터 손실로 인해 제외하여 총 414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중 남학생은 284명, 여학생은 130명이며 통과를 받은 경우는 356명, 비통과를 받은 경우는 58명입니다. 3에서 5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원은 모두 356명이며 2에서 3인 그룹으로 진행한 인원은 58명입니다. 후기 데이터는 일반적인 주관식 서술형 강의 평가와는 다르게 형식 및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적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힘듦, 고마움 등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빈도 분석 및 연관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시스템 제한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힘듦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관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시스템은 호환성, 형성 등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안은 발표, 중간, 주제 등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발표하는 과정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힘듦은 주장, 주제 등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설문조사, 응답, 대립, 재발표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통과 그룹은 시스템, 어려움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시스템과 연관된 단어는 남학생의 연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언급한 학생의 대다수가 남학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려움과 연관된 단어는 대외비, 형식, 찾아뵙기 등으로 수업 외 요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동과 그룹은 기회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이와 연관된 단어로는 흥미, 실전, 실무 등 실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크기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팀 크기가 4에서 5인 그룹은 문제, 도움, 해결, 기업 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2에서 3인 그룹은 졸업, 어려움, 논문 등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관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4에서 5인 그룹의 문제는 해결, 영업부, 생산부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고 도움은 사고방식, 컨설팅, 프로그래머 등과 기업은 협조, 확률, 암울 등 실제 기업과 접촉하여 실시하는 팀이 많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2에서 3인 그룹의 논문은 학문, 미팅, 편견, 학술대회와 함께 사용되었고 어려움은 일정, 대외비, 데이터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에서 3인 그룹은 논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픽 모델링의 하나인 LDA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LDA 분석은 미리 정해진 문서 내의 토픽의 수를 바탕으로 문서가 어떤 토픽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해당 토픽이 문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픽의 개수인 K값은 가장 적절한 값을 미리 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혼잡도와 조합평균 값을 통해 최적의 K값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혼잡도는 문서의 엔트로피를 모델링한 것으로 토픽이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무질서도가 낮을수록 혼잡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잡도의 값이 가장 낮은 K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K값을 구하게 됩니다. 한편 조합평균은 K값에 따른 토픽 간의 거리의 평균값을 지표로 하는 방식으로 토픽 간의 평균 거리가 가장 높을 때의 K값을 목표로 합니다. 조합평균 방식은 비교적 분석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혼잡도 분석은 K값이 클수록 혼잡도가 무한히 낮아진다는 점이 있는 반면 조합평균 방식은 최적의 K값을 보여주는 방식이므로 두 방식을 통해 얻은 K값 중 조합평균의 K값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배경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순 느낀 점을 토픽으로 한 경우도 있었으나 실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 향후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의견 또한 토픽으로 추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분석 방법론은
사전 기반 감정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단어 사전은 KNU 감성 단어 사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단어 사전은 매우 부정, 중립, 긍정, 매우 긍정의 총 5개의 극성으로 단어를 분류하였으며 1g 단어, 2g 단어, ng 단어, 이모티콘, 축약어 등을 포함하는 감성 사전입니다. 해당 감성 사전에는 매우 긍정이 2597개, 긍정이 2226개, 중립이 154개, 부정이 5029개, 매우 부정 479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문서는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극성으로 분류됩니다. 중립 감정을 드러내는 문서의 경우 문서 내에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거나 긍정, 부정 감정이 드러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긍정 감정을 드러내는 문서의 경우 긍정적 단어에 더 힘이 실린 후기를, 부정 감정을 드러내는 문서의 경우 부정적 단어에 더 힘이 실린 후기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먼저 성별에 따라 분류된 후기에 대한 감정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중립적인 감정을 담은 후기가 많았으며 남학생은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담은 후기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감정 분석 결과입니다. 이때 통과하지 못한 그룹은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특정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은 중립적인 후기를 많이 작성하였으며 통과 그룹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치우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빈도 분석을 통해 수강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성별, 팀 크기,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팀 선정, 주제 선정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토픽 모델링 결과 수강생들이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는지 확인하여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성별, 성적별로 긍정, 부정, 중립의 극성을 가지는 감정을 분석하여 알아본 결과 각 그룹 사이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향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텍스트 마이닝은 단어의 등장 여부를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 단어의 배치 순서와 그에 따른 맥락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정성적 접근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